안녕하세요. 정서적 재해 리딩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요요에서 출간한 잭 맥키트 필리스님의 뱃소니와 괴물의 묘약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 판타지 소설인데요. 해리포터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화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이끌려 이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이 책에는 중요한 등장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말갈량이 고아 소녀인 뱃소니, 그리고 500살이 넘도록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에바네셀, 마지막으로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다 잡아먹어버리는 못된 괴물. 에바네셀이 500살이 넘도록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괴물에게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괴물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괴물에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을 받아 먹어왔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말갈량이 뱃소니의 등장으로 이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이 비록 어린이 판타지 소설이기는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는데요. 해리포터나 마틸다 등의 소설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안에 그림 사파들도 이쁘고 귀여워서 책을 읽는 재미가 배로 늘어난답니다. 귀엽고 재미있는 판타지 세계로 떠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주신 요요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뱃소니와 괴물의 묘약, 잭 맥키트 필립스. 1. 자줏빛 앵무새. 에베네셀 트위저는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잔뜩 쌓여 있어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책 같은 건 읽지 않으니 간쌍동맥 의외로 이식이나 연동운동 저하 같은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었다. 에베네셀의 삶에 어린이나 친구 따위는 없었다. 그러니 듣기 싫은 소음이나 성가신 대화 때문에 귀찮을 일도 없었다. 참석해야 할 모임도 행사도 없어서 뭘 입을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에베네셀 트위저는 죽음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에베네셀의 512번째 생일을 딱 일주일 앞두고 시작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거리에서 이 남자와 마주친다면 에베네셀이 20살도 넘지 않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꽤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짧은 금말에 앙증맞은 코, 턱선은 부드럽고 눈동자는 달빛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초롱초롱했다. 살짝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남자의 외모는 사실 제법 근사한 편이었다. 안타깝게도 외모에는 속임수인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때 에베네셀은 엄청난 몹쓸 짓을 막 저지르려던 참이었다. 에베네셀은 새를 파는 가게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온 손님 뒤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례를 기다렸다. 그 손님은 자그맣고 삐쩍 마른 소녀였는데 뱃소니 꺼져 라고 적혀있는 스티커 2장이 붙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소녀는 덩치가 큰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동물을 사러 왔어요. 어떤 동물을 찾니? 가게 주인이 되물었다. 개구리? 퓨마? 아, 북극곰도 좋아요. 저런, 가게를 잘못 찾아왔구나. 북극곰과 퓨마를 파는 가게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가야 해. 그리고 개구리 시장은 수요일에만 열린단다. 우리 가게는 새만 팔아.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소녀는 배낭을 뒤져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끼워 신는 슬리퍼 한 짝, 반쯤 먹은 비스킷, 조개 껍데기 2개, 허름 한자 1개를 끄집어냈다. 자에는 제프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녀는 계산대에 물건들을 쭉 늘어 놓았다. 이걸로 어떤 새를 살 수 있어요? 가게 주인은 물건들을 뚫어져라 보더니 대답했다. 그 배낭까지 주면 지렁이 10마리를 주마. 소녀는 그 제안이 만족스러웠는지 어깨에서 배낭을 내려 가게 주인에게 건넸다. 가게 주인은 유리병에서 지렁이 10마리를 꺼내더니 소녀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소녀는 지렁이를 손에 꼭 쥐고 에베네셀을 지나쳐 가게를 빠져나갔다. 가게 주인이 에베네셀을 보며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했다. 아이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트위저씨. 뭘 도와드릴까요? 저번에 주문한 윈틀로리언 자주색 가슴 앵무새를 찾으러 왔어요. 가게 주인이 계산대 뒤편으로 가더니 잠든 앵무새가 들어있는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주인은 에바네셀에게 바로 3장을 건네주지 않았다.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다. 에바네셀은 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잠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가게 주인이 당부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새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20마리밖에 남지 않은 아주 귀한 품종이죠, 트위저씨. 설마 이렇게 귀한 새를 데려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솔한 사람은 아니시겠죠? 그럼요. 에바네셀은 초조함에 발을 종종거리며 대답했다. 트위저씨, 윈틀로리언 자주색 가슴 앵무새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가게였다면 절대 구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건 그냥 제잘거리는 새가 아니라 제대로 노래하는 특별한 새니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새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요. 혹시 혼자만 보려고 새를 감추어 두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죠? 절대로요. 에바네셀은 가게 주인의 관심이 무척이나 불편했다. 이 새는 아주 잘 보살펴야 해요. 사랑이 아주 많이 필요하답니다. 잘 키우실 수 있죠? 물론이죠. 에바네셀은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답했다. 가게 주인은 물에 사는 울새부터 노란 다리 갈매기까지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사랑하고 아꼈다. 혹시라도 새를 함부로 대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새를 팔고 싶지 않았다. 가게 주인은 에베네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잠시 뒤 가게 주인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에베네셀은 침을 꿀꺽 삼켰다. 트위저씨, 당신은 타고난 새 주인이에요. 당신 얼굴에 다 나와 있어요. 에베네셀은 마음이 놓여 웃으며 돈을 건넸다. 후련하고 고마운 마음에 원래 약속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 에베네셀은 3장을 들고 바로 가게를 나와 지체 없이 자동차에 올라타고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 앞에 주차를 하자 앵무새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앵무새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확실히 앵무새답지 않은 목소리였다. 나지막하고 초콜릿처럼 달달했다. 지금은 오후야. 어머, 그럼 좋은 저녁이라고 해야겠네요. 내 이름은 패트릭이에요. 난 에바네셀 트위저야.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우와, 와. 우와, 와는 매우 적당한 감탄사였다. 에베네셀의 집은 그만큼 대단했다. 15층 높이 건물은 코끼리 12마리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웅장했다. 건물 앞면은 화려한 붉은색으로 칠했고 정원은 파티를 한꺼번에 10개 이상 열어도 될 만큼 넓었다. 패트릭은 새장 안에서 집을 올려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순회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굉장한 집은 본 적이 없었다. 당장 새장에서 나가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살펴보고 싶었다. 집을 구경해도 될까요? 새가 물었다. 아직은 안 돼. 먼저 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다. 에베네셀은 새 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건 꼭대기층에 있어. 널 몹시 만나고 싶어 해. 에베네셀은 계단을 올라갔다. 패트릭은 새 장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과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가자 금세 15층에 도착했다. 꼭대기층에 다다르자 에베네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먹지 마. 네가 무서워하면 그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오래되어 뻑뻑한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끽 하고 열렸다. 에베네셀이 불을 켰다. 그 방은 이제껏 봐왔던 방들과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공기는 눅눅했고 삶은 양배추 냄새 같은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방구석에 있는 빨간색 커튼 한 쌍과 황금색 종만 빼고. 에베네셀은 그 커튼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커튼을 열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마. 시끄러운 걸 아주 싫어하거든. 에베네셀은 패트릭에게 경고했다. 커튼을 열어 패트릭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잿빛의 커다란 덩어리였다. 까만 눈 3개, 새까만 혀 2개,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입이 1개 있는 괴물이었다. 손과 발이 아주 작아서 더욱 기이하게 보였다. 에베네셀은 패트릭이 괴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패트릭은 비명을 지르지도 우엑 역겨워 하고 예의 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패트릭이 말했다. 좋은 아침. 내 이름은 패트릭이에요. 오후가 다 지나갔어. 노래 좀 불러봐. 괴물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러웠다. 마치 깃털로 만든 뱀처럼.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나에 대한 노래. 괴물이 외쳤다. 패트릭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괴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아요. 높고 커다랗고 엄청나게 웅장하지요. 여왕이 사는 화려한 성도 괴물의 집에 비하면 오두막이랍니다. 에베네셀은 패트릭의 노래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멜로디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괴물이 가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괴물의 둥근 얼굴은 재주도 많아요. 눈이 3개라서 잃어버린 물건도 잘 찾고요. 혀가 2개라서 누구보다 깨끗이 싹싹 핥아 먹지요. 괴물은 정말로 특별한 재주꾼이랍니다. 패트릭은 노래를 멈추었다. 노래가 짧아서 미안하다며 괴물과 좀 더 친해지고 더 많은 걸 알게 되면 더 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고 했다. 괴물이 웃는 걸 보자 에베네셀은 마음이 놓여 크게 숨을 내쉬었다. 괴물의 입은 침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괴물이 물었다. 좋아. 노래가 아주 마음에 들어. 자, 말해봐. 너랑 같은 종족은 얼마나 남았지? 이제 딱 2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패트릭의 눈에 자주색 눈물이 고였다. 패트릭은 슬픔을 애써 누르며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의 종족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하나뿐이지. 나는 마지막 생존자야. 괴물은 웃으며 이어 말했다. 아주 마음에 들어. 너는 희귀한 존재구나. 난 희귀한 걸 아주 좋아하거든. 좀 더 가까이 와봐. 널 자세히 봐야겠어. 괴물의 눈은 기대감으로 번들거렸다. 에베네셀은 새 장을 들어올려 괴물의 3개의 눈앞에 패트릭을 바짝 대주었다. 좀 더 가까이. 괴물이 명령했다.
에베네셀이 새 장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서 이제 괴물과 패트릭의 거리는 3걸음 정도였다. 더 가까이. 에베네셀은 침을 질질 흘리는 커다란 주둥이 바로 앞에 새 장을 가져다 주었다. 괴물 입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패트릭이 살짝 긴장하며 물었다. 이제 잘 보이나요? 아까부터 잘 보였어. 괴물이 새까만 혀 2개로 침이 질질 흐르는 주둥이를 핥으며 말했다. 네? 그런데 왜 가까이 오라고 했나요? 그게 패트릭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2. 특별한 먹을거리. 너무 안락한 생활은 사람을 끔찍하게 바꿔버리기도 한다. 그런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걱정하는 법조차 잊어버린다. 그러니 에베네셀 트위저가 어쩌다 역사상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거의 512년을 살고 나니 인간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느낌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괴물이 패트릭을 잡아먹게 도운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패트릭의 노래를 다시는 듣지 못하는 게 유감스럽긴 했지만 그 작은 앵무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다. 걱정은커녕 아래층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서둘렀다. 에베네셀은 여러 개의 냉장고 중 하나를 열어 비프 샌드위치를 만들 재료를 꺼냈다. 최고의 국물로 만든 빵, 돌리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고기, 소스는 값비싼 화이트 와인과 검은색 송로버섯으로 만든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가 완성되었다. 에베네셀이 막 한 입 베어 물려던 바로 그때 괴물이 종을 울렸다. 에베네셀은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다시 꼭대기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괴물은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에베네셀을 기다리고 있었다. 앵무새 패트릭이 불렀던 노래를. 에베네셀이 방에 들어서자 괴물이 기분 좋게 트림을 했다. 자주색 깃털이 둥실둥실 떠다녔다. 별일 없지? 에베네셀이 나름 예의를 갖춰 말했다. 그래, 정말이지 아름다운 밤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괴물이 물었다. 에베네셀은 오직 부엌에 두고 온 샌드위치 생각뿐이었다. 어서 빨리 샌드위치를 먹고 싶을 뿐 밤이 아름다운지 어쩐지 관심조차 없었다.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가? 괴물이 미끌미끌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맞아. 정말 소스 같은 밤이야. 소스? 소스 같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아, 왜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내 말은 그러니까 그게 에베네셀, 정신 차려. 중요한 건 오늘이 정말 아름다운 밤이라는 거야. 괴물이 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베네셀이 가까스로 대답한 뒤 잠깐 동안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다. 에베네셀은 너무 배가 고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괴물은 화를 낼까 말까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네가 오늘 나한테 특별히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으니 말이야.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주 특별했어. 녹슨 새장도 씹는 맛이 아주 독특했고. 그랬구나. 자, 말해봐. 이번엔 뭘 갖고 싶지? 그랬다. 에베네셀이 괴물에게 특별한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면 그 보답으로 괴물은 선물을 주었다.
다이아몬드 샹들리에, 마녀 빗자루, 거대한 곰인형. 괴물이 만들지 못하는 물건은 없었다. 피아노가 가지고 싶어. 내가 아래층까지 옮길 수 있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를 부탁해도 될까? 그럼 당연히 되고 말고. 네가 음악에 관심이 갖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 피아노 악보도 몇 장 줄까? 아니, 절대로 아니야. 피아노는 치지 않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냥 거실에 두기만 할 거야. 넌 정말 이상해. 아무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괴물은 눈 세 개를 감고 침이 질질 흐르는 입을 꽉 다물었다. 제핀 몸을 꿀렁꿀렁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리저리 흔들면서 나지막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갑작스레 다시 눈이 번쩍 떴다. 괴물이 입을 쩍 벌리더니 작은 그랜드 피아노를 토해냈다. 피아노는 괴물의 침 때문에 끈적끈적했지만 그것만 빼고는 완벽했다. 에베네셀이 딱 바라던 크기였다. 이웃 사람들의 질투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말 고마워. 에베네셀은 피아노를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돌아서서 말했다. 아, 깜빡 잊을 뻔했네. 너한테 받을 게 또 있는데. 뭔데? 생일 선물. 이번 토요일이 내 512번째 생일이야. 요즘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 뭐야? 약이 필요해. 문제없지? 기다려. 내가 당장 줄 테니. 괴물은 눈 세 개를 꾹 감고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에베네셀이 물었다. 왜 그래? 괜찮아? 물론이야. 완벽하게 괜찮아. 너한테 약을 주기 전에 네가 날 위해 뭘 가져오면 좋을지 생각해봤어. 네가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올해의 약을 주지. 에베네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랜드 피아노를 부탁하기 전에 그 약을 먼저 달라고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베네셀이 미리 경고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제 자주색 앵무새는 정말 구하기 힘들 거야. 세상에 19마리밖에 안 남았거든? 앵무새는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번에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에베네셀은 이제껏 온갖 종류의 먹을거리를 괴물에게 가져다 바쳤기 때문에 아직도 괴물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지난 한 달 동안만 봐도 괴물은 진주 목걸이 7개, 골동품 서랍장 하나, 벌집 2개, 중간 크기의 처칠 동상 하나를 먹어치웠다. 아주 희귀한 거야? 에베네셀이 물었다. 전혀 아니야. 그걸 먹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해. 그건 시끄럽고 크기가 아주 다양해.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 에베네셀은 시끄러우면서도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사실 에베네셀은 괴물의 힌트를 듣고 문제를 알아맞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혹시 트럼펫? 괴물은 끈적끈적한 웃음을 흘렸다. 아니, 난 트럼펫에 알레르기가 있어. 그걸 먹었다가는 끝장이야. 그럼 푸들? 지난번처럼 강아지 쉼터에 갔다 올까? 아니, 물건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야. 괴물이 다시 낄낄거리며 말했다. 에베네셀은 괴물이 뭘 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트럼펫과 푸들, 둘 다 힌트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좋아, 정답을 알려주지. 내가 먹고 싶은 건 어린아이야. 괴물의 얼굴에 서서히 유쾌한 웃음이 번졌다. 괴물은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에베네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괴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린아이를 구해와. 어린아이를 먹고 싶어. 어떤 맛일지 궁금해.
육즙이 풍부하고 통통한 게 좋겠어. 말캉말캉 스르륵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싶어. 에베네셀은 안절부절 못했다. 괴물은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콧물 범벅은 어떤 맛일까? 오동통한 뺨도 때가 덕지덕지 낀 손톱과 석회가 들끓는 머리카락도 다 맛보고 싶어. 괴물은 너무 흥분해서 땀까지 흘리며 헉헉거렸다. 괴물이 허기진 눈동자로 에베네셀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말해봐. 어린아이를 언제 가지고 올 거지?